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상담실에서 17년째 일하고 있는 정미선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조심하자는 말을 넘어서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민생회 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를 사칭한 사기 문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피해와 전화 상담을 통해 이건 이제 개인의 실수가 아닌 사회적 위험이라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피싱을 넘어 정교하게 위장된 정부 메시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부가 직접 보내는 듯한 말투, 로고, 심지어 문장 구성까지 교묘하게 꾸며져 있어 속지 않는 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매일 수많은 민원과 상담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거 진짜 정부에서 보내준 거 맞나요?" 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5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고 그분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으셨더라고요. 민생회 복지원금 선접수라는 문구가 적힌 카카오톡 링크.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연령대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나이나 직업, 배경을 가리지 않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어제는 40대 직장인이신 이상호 씨께서 다급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혹시 이거 진짜 정부 건가요?" 이상해서 연락드렸어요. 그분은 링크를 눌렀더니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떴고 미심쩍은 마음의 확인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이상호 씨처럼 의심을 품고 먼저 연락을 주신 건 정말 다행이지만 이미 정보를 입력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열흘 사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만 18명이 넘고요. 이 중 몇 분은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까지 입력하셨다고 하셨어요. 사기꾼들은 "오늘 마감", "지금 선착순", "우선 신청 가능" 같은 단어를 사용해 사람의 조급함을 건드립니다. 그 순간 경계심이 무너지고 손끝은 자연스럽게 클릭으로 이어지죠.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께서도 비슷한 문자를 받으셨다면 제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어르신의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소액 결제를 시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휴대폰 요금에 모르게 유료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르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입니다. 먼저 최근 3개월간의 휴대폰 요금을 찬찬히 살펴보시겠어요? 부가 서비스, 정보 이용료, 콘텐츠 이용료라는 항목이 5,000원, 1만 원씩 붙어 있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어르신 스마트폰에 몰래 유료 앱을 깔거나 광고 없는 뉴스 보기 같은 서비스를 자동으로 등록시켜서 매달 요금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무섭게도 그 모든 과정이 문자 하나, 앱 설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몇천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되기도 하지요. 실제로 65세 한영자 어르신은 6개월간 매달 8,800원이 콘텐츠 이용료로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통신요금이 이상하다는 딸의 말에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늘 내던 요금인 줄만 알았죠. 어르신의 이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통장입니다. 휴대폰 요금만큼이나 통장도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해요. 최근 입출금 내역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겠어요? 1,000원, 2,000원 언뜻 보면 별것 아닌 돈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소액들이 사실은 경고등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결제 실수가 아니라 사기꾼들이 어르신 계좌가 실제로 사용 중인지 살아있는지 시험해보는 수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아주 소액을 빼가 봅니다. 반응이 없다면 다음엔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같은 큰 금액을 시도하죠. 서울에 사는 한 70대 어르신께선 처음엔 2,2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별 신경 쓰지 않으셨다죠. 그런데 한 달 뒤 갑자기 86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자동이체된 줄만 알았어요. 어르신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엔 본인 확인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기 쉬워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인출된 돈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기꾼의 손을 거쳐 어딘가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용 중인 통신사에 꼭 전화해 주세요. SKT는 114, KT는 100, LGU 플러스는 1544-10입니다.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폰에 이상한 유료 서비스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고 지나치실 수 있는 콘텐츠 이용료나 전화번호로 결제된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둘째, 주거래 은행에 전화해 보세요. 최근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걱정됩니다. 제 계좌에 이상이 없는지 보안 조치를 강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하셔서 말로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요청하셔야 할 건 아래 세 가지예요. 이체 한도 조정, 자동이체 중지, 본인 확인 강화. 이것만으로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가족에게 지금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받으신 문자나 전화를 자녀나 손주에게 꼭 보여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판단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단순히 어르신 한 분만 노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가족, 자녀, 며느리, 손주의 번호까지 파악해 2차, 3차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상담하신 한 어르신은 사기 문자 링크를 누른 며칠 뒤 그분의 딸에게 어머니께서 신청하신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따님 되시죠? 라는 전화가 왔다고 하셨어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죠. 그 한순간의 방심이 가족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진짜 정부 지원금과 가짜 사기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꼭 아셔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진짜 정부 지원금은 절대 몰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정책이 생기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식 발표합니다. 방송 뉴스, 구청 홈페이지, 주민센터, 정부24 등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안내문이 붙고 공무원이 직접 설명도 드립니다. 신청 기간도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줘서 조급해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안 하면 손해본다 는 식의 말은 정부의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행정은 언제나 공평하게 천천히 진행되니까요. 두 번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나 대행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돈을 내고 지원금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신청비를 먼저 보내라. 대행해 줄 테니 수수료가 필요하다 는 말은 정부라면 절대 하지 않는 말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만난 한 어르신은 1만 원만 보내시면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으셨는데요. 그 문자 자세히 보면 맞춤법도 엉망이고 발신 번호도 일반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에는 항상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만 살펴보면 분명히 이상한 점이 보여요. 반면 가짜 정보는 언제나 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까지만 접수됩니다.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들은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하게 압박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뢰를 얻은 뒤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망설이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사기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라도 나 이미 속은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혼자 가슴 졸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셨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 1332으로 전화하세요. 또한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송금 후 24시간 이내라면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니까요. 하루만 늦어도 자금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셨다면 그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이 정도만 넘어가도 사기꾼들은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난 60대 노인숙 어르신은 피해를 당한 이후 매일 보험사,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쏟아졌고 카드 발급 알림 문자까지 연이어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광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개인정보 유출은 문자 사기를 넘어서 생활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요즘 사기꾼들은 정부 공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이미지까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지, 민생지원금 사전 접수 시작 같은 문구를 달고 로고까지 도용하며 그럴듯한 형식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클릭하면 전혀 관계없는 낯선 주소로 이어지죠. gov. 크이 아니라면 정부 사이트가 아닙니다. 이미지가 공문처럼 보여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면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진짜 정부의 지원금은 결코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정부24 주민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모두에게 동시에 공지됩니다. 우리 동네만 먼저 한다. 특정 업체만 한다. 이런 말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행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정부 지원금이라면 신청비, 수수료, 대행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처리비를 먼저 보내라. 대행해 줄 테니 수수료가 필요하다. 고한다면 그 순간 바로 사기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수준의 민감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를 넘기는 순간 대출 신청, 카드 발급, 휴대폰 명의 변경까지 사기 범죄는 끝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면서 그런 문자 나도 받았던 것 같은데 하고 기억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접수, 우선 신청, 오늘 마감 같은 단어가 들어있었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나 이웃,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사기꾼은 언제나 조용히 결정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불이익이 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런 말이 들릴수록 반드시 멈춰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동을 서두를수록 피해는 더 커집니다. 끝으로 다시 강조드립니다. 민생지원금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제도이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먼저 받은 사람만 혜택 있다. 는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링크 익숙한 방식이라도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마세요. 확인 후 행동, 이 한마디가 어르신의 소중한 재산과 명의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즘 사기 수법은 너무 정교해서 젊은 사람들도 쉽게 속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지나가면 그 틈을 타서 2차, 3차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감추지 말고 바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경찰, 은행, 가족 그리고 주민센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스러운 정보는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 확인받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의 소중한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 또 조심하세요. 또 하나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원금을 신청받을 때 요구하는 정보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네 가지는 보통 행정 업무에서 꼭 필요한 기본 정보이고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실제로 요청하는 정보도 이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심지어 휴대폰 본인인 증번호까지 요구한다면 그건 절대로 응하셔선 안 됩니다.
그런 정보는 가족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을 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넘겨주는 순간 내 명의로 대출이 나가거나 계좌가 털리거나 휴대폰 명의까지 넘어가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나도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지 하고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받으셨던 문자나 전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선접수, 사전 신청, 우선 신청, 시범 사업 간편 신청 같은 단어가 들어 있었나요? 오늘까지만 접수 가능? 지금 신청 안 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착순 마감입니다. 처럼 조급하게 몰아세우는 문구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거의 100% 사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회가 사라진다.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한다. 는 말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문자를 받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분이나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꼭 상의하세요. 혼자서 조용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 사기꾼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단 1분만 통화해도 이거 이상한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그 한마디가 피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민생회 복지원금에 대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1차 신청이 시작되었고 주요 언론사에서 동시에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정 업체만 먼저 한다. 거나 아는 사람만 선접수 가능하다. 는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알려준다며 보내는 문자, 카카오톡, 링크, 이미지 전단지 전부 다 100% 사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진짜 정보는 절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꼭 여러 사람이 동시에 알고 정식 절차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혹시 나도 당한 걸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사기 수법은 너무 교묘해서 젊은 직장인도 대학생도 심지어 공무원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겁니다. 문자를 받은 번호를 다시 확인해보고 통신사와 은행에 문의하고 가족에게 바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만 움직이신다면 금전 피해를 막거나 심지어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그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예방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기 수법이 정교하고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는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뿐 아니라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들까지도 속고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사기 문자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개인정보를 도용당하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휴대폰이 명의도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통장에서 빠져나간 소액결제 내역을 보고 겨우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사기꾼들은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노린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데 왜 안 받지? 라는 심리를 자극하고 나만 몰랐나? 지금 안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유도합니다. 이런 감정이 들 때일수록 잠깐 멈추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면 속을 확률이 높고 누군가와 단 한마디만 나눠도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부 지원금이라면 절대로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수수료, 대행비, 처리비 그 어떤 명목도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혀온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지 국민이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먼저 2만 원만 보내세요. 신청비를 입금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1초도 고민하지 마시고 곧장 사기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까지만, 지금 아니면 늦어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같은 문구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진짜 정부 지원은 신청 기간이 길게 주어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지되며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정부 24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공식 채널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안내됩니다. 이런 정식 안내 없이 카카오톡이나 문자 하나로만 조용히 알려주는 정보는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미지나 로고까지 정교하게 꾸며서 마치 보건복지부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기 메시지가 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너무 진짜 같아서 이건 공식이겠지 하고 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 개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나도 링크를 눌렀던 것 같은데 하고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부가 서비스 내역을 확인하시고 거래은행에 연락해서 계좌 보안 점검을 요청하시고 주변 가족에게 꼭 상황을 알리세요. 혼자 판단하고 넘기지 마세요. 괜찮겠지. 설마 피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피해가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1332번에 전화하세요.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도 하셔야 하고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신고하시고 휴대폰 번호 변경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빠르게 대응하신 분들 중에는 피해 금액을 되찾은 사례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치해 주세요. 가족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받는 문자와 전화 한 통, 그것이 가정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문자 뭐 와요? 이상한 전화 온 적 없어요? 이렇게 한마디씩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이런 대화 하나가 가족 전체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사기를 당하셨더라도 절대로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속았다고 혼자 속상해하며 조용히 넘기면 사기꾼은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사기를 막아내는 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문자를 받고 같은 링크를 누르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보신 후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즘 이런 사기가 있다더라. 절대 속지 말자 하고요. 오늘 안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